안녕하세요, 체리비입니다. 오늘은 다꾸 몰아보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12월이 되기도 전부터 다들 겨울 크리스마스 다꾸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저는 작년 이맘때 빈티지 다꾸에 빠져 있어가지고 다이어리 꾸미기를 이런 귀여운 컨셉으로는 못 해봤었는데 서일패만 기다리다가 하나둘 사기 시작해서 겨울템, 크리스마스템으로 다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애정하는 키 신상이 나와서 이걸로 먼저 겨울 다꾸를 시작해 보려고 종이를 잘라서 붙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 가득한 니트로 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체리벨에서 사왔던 이 배경지를 가지고 런웨이를 만들어 줬습니다. 멋진 바닥 조명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조명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럼 반짝이는 원형 스티커로 꾸며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모델들이 지나가는 이 런웨이에는 항상 조명이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제 나름 이런 게 잘 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티커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컨셉의 옷을 입은 이 키들을 보니까 이렇게 무대에 세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꾸며봤는데 나름 의상 색깔과 포즈를 생각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줬는데 뒷모습이 있었으면 오른쪽에는 돌아가는 뒷모습으로 붙이고 싶었지만 그래도 평면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제일 앞에 피날레로 산타와 루돌프가 이마 키스를 하는 장면을 비스듬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관객은 무민 스티커로 한번 골라서 붙여봤는데 방향도 그렇고 크기도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크기 차이 때문에 비어있는 위아랫부분은 작년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꾸며봤고요. 모서리 정리를 해준 다음에는 쉽겟에서 구매한 타오바오 스티커를 이용해서 컴패티와 작은 조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대를 더 꾸며줬습니다. 이렇게 컴패티 모양의 물결 스티커는 이렇게 한번 발 아래에도 깔아서 그림자처럼 표현도 해보고 무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리본 띠로도 붙여봤습니다. 평면이 좀 한계가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활용을 해서 키 모델을 데뷔시킨 제목을 좀 붙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관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디자이너로 보이는 이 무민 하나만 내버려두고 다 떼어줬고요. 발스를 옮기고 나서 빈 공간에는 내용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다양한 컨셉의 키를 만난 그런 소감들과 그날의 일과 생각을 채우는 시간들이 좀 소중한 또 다꾸의 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기록을 해서 타공을 해서 첫 번째 페이지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색다른 다꾸를 해보려고 칸을 만들고 있는데요. 매번 여기 체리픽 다이어리에 있는 칸을 무시하고 배경지를 붙여서 사용을 하다 보니 이 칸을 한번 살려서 사용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칸칸이 다른 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칸은 총 4칸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크기는 이렇게 정사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칸을 살려서 이렇게 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좀 알록달록하게 보이게 하고 싶어서 색깔 다양하게 골라주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모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정리를 칼로 깔끔하게 해주니 4칸이 되었는데요. 스티커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오는 덤 스티커나 우편 스티커들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게 잘 떼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덤 스티커도 귀엽게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오는 덤 스티커들도 잘라서 한번 붙여봤는데요. 너무 귀엽고 또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이렇게 스크랩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머치 대신에 이번에는 칸을 마련해서 붙여줬습니다. 배송 스티커들도 다 귀엽고 예쁜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붙여줬고요. 요즘 다양한 스티커들을 공부하듯이 보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티커를 만들다 보니 다들 너무 대단해 보이고 소중한 하나를 하나까지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밋밋한 부분은 타오바오 컴패티를 활용해서 색깔까지 맞춰가지고 붙여줬는데 빛 반사 때문에 색이 잘 보이진 않지만 마스킹 테이프랑 색깔을 맞춰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컴패티를 좀 살리기 위해서 눈송이는 떼어냈고요. 각 브랜드의 이름을 한글 스티커로 붙여줬습니다. 작가님들 상호까지 붙여줘야 완벽한 스크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 깨알같이 간단한 소감과 이 스티커들에 대한 느낌을 기록을 해봤습니다. 왜 선택했는지, 또 처음 구매한 스티커들도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줬고, 옆 공간에는 이 수프님 알스로 제목처럼 붙여주려고 가지고 왔고요. 색깔은 역시 크리스마스 색인 초록과 빨강을 배치를 해줬고, 위쪽에는 얇은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색감 맞춰서 잘라서 꾸며줬더니 훨씬 밋밋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얇긴 하지만 조금 툭 튀어나온 부분은 정리를 해줬습니다. 얇은 마테를 정말 애용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줬고요. 다음으로는 스프님 스티커들을 좀 더 구매를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사용했던 알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도 한 번 더 구매를 했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아이들을 구매하면서 신상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눈독을 들였던 아이템들 같이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봉투까지 찢어서 배경지로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크라프트 배경지를 하고 싶은데 마침 봉투가 크라프트지여서 이렇게 잘라서 붙인 다음에 배경지로 활용을 해줬고요. 저는 배경지를 다르게 해서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배경지 안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템보다 이 봉투가 갑자기 또 예뻐 보여가지고 다 펼쳐서 한번 잘라 쓰려고 반을 접었는데 크기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여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덤티커까지 붙여주고 다이어리 꾸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제일 눈에 띄었던 이 트리를 붙여주려고 보니 바탕이 빨강색이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 조각을 찢어놓은 듯한 스티커를 밑에다가 깔아줬고요. 트리 느낌 가득한 이 컴패티도 너무 예뻐서 빨간색과 잘 어울려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빨강과 초록 조합은 제가 좋아하는 색 조합인데 크리스마스에 많이 사용하게 돼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덤티커는 배경을 한 번 더 잘라주고 이렇게 스크랩을 했습니다. 글씨도 예쁜 스푼님이시네요. 그래서 여기 주변을 스티커로 꾸며주고 이렇게 남은 부분도 하트로 잘라서 알뜰살뜰 사용을 해줬습니다. 좀 비워둬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빈틈만 보면 채우고 싶어서 이렇게 또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스티커도 위로 올려주면서까지 배경에 빨간색과 초록색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항상 깔맞춤을 하고 이렇게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스 스푼님 알스까지 가져와서 붙여주려고 색깔을 골라봤는데 뭐라고 쓸까 하다가 체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말을 붙여봤습니다. 색감도 맞춰야 하고 공간도 맞춰야 해서 알스를 붙일 때마다 항상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도 딱 맞게 잘 들어가진 것 같아요. 12월이 되기 전부터 하고 싶었던 다꾸라서 이렇게 신나게 해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타공을 해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이번에는 어두운 밤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찾아보니 어두운 색 종이가 다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갈색 종이를 골라왔고요. 검은색이나 남색 둘 다 못 찾아서 갈색으로 깔아주고 크라프트지로 공간을 좀 나누어주고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공간을 분리해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스티커들은 별랑이 차차라는 고양이 캐릭터가 있는 스티커인데 저도 처음으로 사용을 해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습구를 하기 좋은 스티커여서 이렇게 바닥 모양의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방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붙여보고 있고요. 줄 타고 내려오는 이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 지붕을 먼저 붙였었는데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벽난로부터 있는 스티커들을 위치에 맞게 나름 창문도 꾸며주고 붙여봤습니다. 다들 이렇게 스쿨을 재미있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부러워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스티커를 사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낯설지만 열심히 공간을 보면서 꾸며줬습니다. 이렇게 트리나 리스도 방 꾸미듯이 한번 꾸며줘 봤고요. 선물들도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는데 머리맡에 양말은 필수라서 욕심쟁이처럼 2개를 놔봤고요. 창밖 풍경은 이 갈색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나무를 붙여봤습니다. 썰매도 바깥에 있어야 하니 이 라인을 따라서 붙여줬고요. 지붕으로 가고 있는 귀여운 스티커도 같이 붙여봤습니다. 루돌프도 이렇게 붙여줬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이 모습이 너무 또 귀여워서 여기 뒤에다가 붙여줬고요. 눈이 내리는 모습도 눈송이로, 그리고 벽돌 느낌으로 얇은 마스킹 테이프도 빈 공간을 채워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이 방법이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유용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서리를 정리를 해줬고요. 첫 구매이니까 별랑이 차차 스티커에 대해서 또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기도 쓰고 또 동심도 느껴보면서 그때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되게 재미있는 그런 또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빈틈이 있는 다꾸는 처음이지만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처음 구매해본 핑미곰 스티커인데요. 귀에 이런 태그가 달려있는 귀여운 곰돌인데 너무 예뻐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덤티커들도 가득 들어있고 가장 눈에 띈 스티커는 선물 공장 스티커예요. 그래서 선물 공장을 돌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붙여주려고 하는데요. 또다시 체리벨에 있는 배경지를 가져와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니트 느낌의 실뜨개 느낌의 배경지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따뜻한 느낌? 좀 차가운 색이긴 하지만 자투리를 못 버리고 뒀다가 이렇게 또 활용을 해주고 있고요. 원래는 같은 계열이나 보색 계열이 아니면 같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날따라 파란색과 베이지색 계열을 같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왠지 색 조합을 낯설게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 컨베이어 벨트 보이시나요? 선물이 정말 공장 돌아가듯 이렇게 찍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앉아서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서 주문을 체크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너무 귀엽고 부럽기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스티커입니다. 제가 12월 말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스티커들을 붙이면서 가구나 인테리어를 하는 느낌으로 배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창문도 달아주고요. 눈 오는 날 돌아가는 선물 공장이라는 게 정말 동심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리고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이 학종이 같은 메모지를 꺼내서 골라주고 있고요. 붙여놓은 갈색, 베이지색 저 부분이 뒷대지여서 좀 반짝거리고 펜이 번질 것 같아서 이렇게 메모지를 붙여서 글씨를 써주려고 합니다. 스티커 조각 하나하나 다 너무나 귀여운데 요즘 스노우볼 스티커가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지 이렇게 가운데에 뜬금없이 붙여줬고요. 조화로움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낯선 스쿨을 열심히 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알스는 소프빌리지의 알스인데요. 좀 많이 사용을 해서 부족한 알파벳이 있기는 한데 조금 조합을 해서 붙여주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색깔을 조합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알스를 조금 잘라서 붙인 다음에 조각조각을 활용해서 하기도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T는 L을 잘라서 만든 거랍니다.
공장장 돌리는 모습이 너무 동심에 가까운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해줬고요. 이걸 할 때 효리네 민박을 오랜만에 봤었는데 박보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보니 반가운 마음으로 열심히 보면서 또 다큐를 했었습니다. 여행을 못 가니까 제주도 보이는 그 겨울 풍경들이 너무 또 가고 싶고 예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빈틈을 마스킹 테이프로 채우고 있고요. 윗부분도 핑미곰 스티커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가득 기록을 해줬습니다. 새로운 느낌의 핑미곰 다꾸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색바랜 닭종이가 저에게 많이 생겨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보라색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스티커 구매한 봉투가 핑크색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찢어서 공간을 나눠서 붙여주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솜씨 작가님의 신상 스티커로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아까워서 하나의 스티커로만 하나의 다꾸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선 공간으로 나누니까 다양한 스티커를 다 한 면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내와 실외로 구분해 보려고 이번에는 사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뒷대지를 잘라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잘라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윗부분을 더 얇게 해야 하는 선이 있지만 조금 더 두껍게 사용하려고 선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두껍게 그대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밤하늘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붙여줬고요. 별을 스푼으로 뜰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스티커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스푼으로 뜨고 있는 키를 붙여줬고요.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별들도 귀여워서 양쪽으로 붙여봤습니다. 별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키 뒷모습도 너무 귀여워서 그 방향으로 붙여줬고요. 별멍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 더 많이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받고 있는 키 스티커를 보자마자 꿈꾸고 있는 모습이 표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침대 위에다가 꿈속에서 선물 받는 장면을 표현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선물 받는 꿈을 꾸게 해주자 해서 이렇게 말풍선처럼 꾸며서 붙여주고 있고요. 잘랐던 동그라미는 좀 커서 더 잘라서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꿈꾸고 있는 것 같죠? 이사를 하려니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저도 이번에는 양말을 좀 놓고 필요한 것들을 주는 산타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산타와 루돌프도 붙여줬고 내용은 봉투 표면이 조금 매끄러워서 스티커를 붙여서 기록을 해주려고 합니다. 선물을 붙이고 보니 너무 커서 지붕에 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너무 감정이입을 했는데요. 봉투에 사용된 마테도 알뜰살뜰 잘라서 버리지 않고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붙여주고 나서는 내용을 기록을 해주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애매하게 남은 공간들을 좀 표현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진한 보라색 마스킹 테이프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도 표현하고 또 사선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냥 둬도 충분할 공간이지만 마음에 들면 또 계속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조각들이지만 이렇게 색감 맞춰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도 정리를 해줬고요. 핑크와 보라 조합이 제가 또 좋아하는 색 조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색감 다른 연보라도 붙여줬습니다. 알스 붙이기는 좀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뒷대지에 있는 해피 크리스마스 글씨를 잘라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추라고 붙여줬는데 티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을 잘라서 T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꾸는 먹구 다꾸, 다꾸팁에 소개되었어요. 그래서 사선으로 한 아마 공간 때문에 선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선으로 그 공간을 나눠서 다꾸 한번 해보시면 또 다른 느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스티커마다 기록을 해줬고요. 울어서 선물 못 받을까봐도 걱정해서 그 내용까지도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상 키 스티커로도 사선 배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꾸며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이 칸을 살려서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좀 두꺼운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얇은 마스킹 테이프처럼 네모칸을 만들지는 않고 위아래만 붙여서 이렇게 공간을 나누려고 해요. 색깔은 빨간색, 초록색, 갈색, 파란색을 골랐는데요. 이번 가을에 출시됐던 다이소 그 단색 마테를 이용해서 붙여보려고 해요. 이 색감들이 다 비슷한 느낌이어서 같이 사용해도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액자 테두리를 만들면 꾸밀 공간이 줄어드니까 위아래만 해도 충분히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모서리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들은 칼로 정리를 해줬고요. 별랑이 차차에서 이번에 리무버블 스티커가 4가지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용하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색감을 맞춰서 이렇게 꾸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칸을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초로로록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이렇게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스크랩했던 방법을 한 번 더 활용을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글자 있는 편말까지 스티커로 나와 있어서 붙여줬고요. 그리고 제목까진 아니지만 이렇게 알스 소문자를 이용해서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단어들만 하나씩 붙여줬습니다. 다들 너무 귀엽고 겨울하면 떠오르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붙여줬고, 제목은 스프님 알스를 가져와서 이 가로 방향으로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윈터라고 붙여줬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낮은 위치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로 비슷한 색감 살려서 포인트 되도록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은 깨알같이 저의 생각들과 또 그것에 떠오르는 내용들을 기록을 해줬고요. 칸칸이 이렇게 커다란 아이들 채워도 좀 예쁜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는 양면을 활용해줘야지 더 꽉꽉 채울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커피 염색 종이를 가지고 와서 양면을 붙이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도 남겨진 적이 있는데 커피 염색을 대량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감의 종이를 염색을 해봤는데 이건 역시 흰 종이가 이렇게 커피색이 물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느낌 가득한 빨강 초록 마스킹 테이프로 액자 테두리를 만들어서 붙여보고 있어요. 다양한 색깔로 매치를 해서 액자 이 테두리는 계속해서 해볼 생각인데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커피 염색을 할 때 도일리도 함께 염색을 했었는데 그때 염색해둔 이 도일리 페이퍼를 가지고 잘라서 공간을 활용해봤어요. 비비님들은 도일리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저는 이렇게 항상 잘라서 사용하는 편인데 배경에 깔아주거나 빈티지 다꾸를 할 때 꽃 스티커 아래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떡매처럼 글 쓰는 용으로 사용해볼까 합니다. 이 트리는 너무 리얼하고 예쁘게 스티커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요즘 스티커들이 모두 다 스쿠에 적합한 컨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이다 보면 저절로 스쿠가 되는 그런 정말 현실에서나 가능한 그런 것들이 스티커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엽게 붙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트리를 못했는데 올해는 다이어리에 실컷 트리 꾸미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 활용해서 자리도 옮겼다가 다르게 붙였다가를 반복하면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를 붙여주고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여기에다 붙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런 스티커를 처음 써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또 손을 떨면서 고민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초록색 얇은 마스킹 테이프를 가져와서 바닥처럼 공간을 나눠줬고요. 제목은 도일리를 감싸는 듯이 이렇게 반투명이 어울릴 것 같아서 빨강과 초록을 가져와서 스프님 알스로 붙여줬습니다.
반투명도 불투명도 색감이 전부 모두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의 주인공은 또 예수님이니까 생일의 주인공 예수님도 여기 끝에다가 붙여줬습니다. 양면을 쓰다 보니 공간이 꽤 넓었는데 가득가득 채워주려다 보니 글씨도 많이 쓰게 되고 스티커들도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다양한 아이템도 쓰고 도일리의 내용도 기록해서 꾸며줬는데 이 빈 공간은 또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선물 받은 룩미 작가님 마테로도 공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다꾸 역시 목구다꾸에서 인기 포스팅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내용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데 참고해 보세요. 21년을 보내주면서 인사하고 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비비님들 미리 체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